얼쑤의 얼쑤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입니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너를 뛰는 듯한 날씨 때문인지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은 독감도 코로나도 얼씬 못하게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얼쑤의 얼쑤 시작합니다. 네, 저부터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해서 아주 뜨끔합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저희 단원 FM 후원 주점을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잘 쉬지 좀 못하고 계속 일 업무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마쳐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건강을 좀 소홀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요 근래 몸 여기저기 이상 신호가. 강철 체력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이제 어제 사실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저께. 그래서 제가 이제 눈 치우고 막 차 빼고 하느라고 고열에 몸살에 어쨌든 그래도 좀 기본 체력이 있기는 하긴 한 것 같아요.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 해야 할 일 챙기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과신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은경,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의식적으로 본인 건강에 관심 갖고 시간을 애써 사용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겨울을 가뿐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얼쑤. 네. 아주 연일 일정이 많아서 제가 이 녹음 날짜를 잡으려고 해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얼마 전에 부산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아이고, 소문이 그렇게 났나요? 네네. 제 여행의 이유를 듣기 전에 먼저 동요 한 곡을 들으셔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맑고 깨끗한 바다 마을에 예쁜 바다 친구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플라스틱 밀려 들어와 바다에 큰일이 생겼죠. 몸이 눕히고 숨 쉴 수 없죠. 플라스틱 삼켜서 배가 아파요. 바다 친구 구해줘요. 바다를 살려줘요. No 플라스틱. No 플라스틱. 소중한 바다를 깨끗하게. No 플라스틱. No 플라스틱. 작은 습관이 건강한 바다를 만들 수 있죠. No 플라스틱. No 플라스틱. 작은 실천이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죠. 바다엔 플라스틱 No. 당근송, 우유송, 뭐 이런 송이 들어간 동요를 언제쯤 많이 유행했던 걸 들어봤는데. 애기들 키울 때. 네. 노 플라스틱 송도 있었네요. 얼쑤가 혼자서 아주 멀리 그것도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온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플라스틱과 관련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부산에서 일주일간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저도 들은 바가 있네요. 그리고 참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진 이 플라스틱, 너무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알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 너무 늦게 왔다고 또 너무 늦은 대처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비판보다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네, 저도 찾아봤는데 얼수가 이 국제적인 회의에 혹시 초대되어 간 건 아닌가요? 안산의 자랑, 경기도의 자랑, 얼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 앞서가시면 안 그래요? 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진행을 하는데 실효성 있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라고 전국의 환경단체에서 모인 겁니다. 아마 여러 단위의 단톡방에서 운경도 봤을 텐데요. 플라스틱 버스터즈라고. 이미 저도 서약도 하고 했지요. 네네네. 그거였군요. 플라스틱 접는 사람들. 네, 제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안산 환경운동연합에서 회원들과 함께 참여를 했던 거죠. 저도 생소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약자로 INC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UN 회원국이 규칙을 만들기로 하고 2022년 UN 환경총회 결의안에 따라서 2024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이고, 2024년까지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것인데요.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UN 환경총회를 열고 또 새로 결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부산에서의 7일간의 협상을 제대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대동단결을 했던 거군요. 저는 얼스의 얼스 방송 진행 덕분에 마지막 회의가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에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 굳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회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 역시도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는 시시각각 전 세계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회의만 난무하는 현재를 볼 때 답답함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유의미한 합의에 도달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변화의 바람은 훨씬 빠르게 그리고 세게 불 거라 생각됩니다. 듣고 보니 지난 회의가 어떤 주제로 열렸는지 우리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오늘 방송 주제가 딱딱하지만 내용의 중요성을 보면 다른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듣다 살짝 졸음이 오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은 유튜브에서, 앱에서 얼마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졸아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회의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회의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우루과이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오른쪽에 아주 작은 나라죠. 평소 우리는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경제 규모는 어떠한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잘 알 수 없고 주목받는 나라의 리스트로 떠올리지도 않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혹은 사건에는 우루과이가 꼭 등장하더라고요. 우루과이 라운드처럼. 그러니까요. 네.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우루과이 라운드를 빼놓을 수 없는. 자, 이제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요. 네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향후의 회의 진행 방향, 또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또 플라스틱 산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약을 약화시키려는 산유국 정부 대표들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석유화학 산업과
화석 연료 기업이 각국 정부 대표단에 로비를 하는 등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협약국에 들어갔겠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을 꾸려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강력한 협약을 추구하는 국가연대인 우호국 연합에도 들어갔습니다. 의외네요. 오랜 기간 일회용 컵 규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작년 연말 일시에 퇴보해버린 환경부 조치를 생각하면요. 무엇이 진심인지 참으로 모를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 국민을 우롱한 사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생각하니까 다시 막 화가 나는데요. 자, 잠시 심호흡하고 진정하세요, 얼쑤. 네. 첫 번째 회의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 두 번째 회의는 어디에서 했는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전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협약의 핵심 의무나 재정, 그리고 운영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었고, 세 번째 회의 전까지 의장이 협약문 초안을 준비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회의와 마찬가지로 산업계와 산유국의 활발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린피스와 같은 NGO와 참관인 참여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공정한 회의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왠지 우리나라도 썩 좋은 행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확 오는데요. 아주 신통방통한 촉을 가진 운경입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마지막 회의 개최를 자원해서 합의를 받아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하자 이렇게. 거기에 궁극적인 해결책인 생산 절감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의견을 냈습니다. 또 대표단에 석유화학협회 등 산업계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차기 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을 위한 우호국 연합 소속국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참, 이쯤에서 노래로 이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쑤. 노래 좀 들려주시겠어요? 노래가 없는 세상은 정말 얼마나 삭막할까요? 2021년에 서울환경연합이 기획하고 아티스트 신용남, 임혜진, 밴드마루, 이여름, 목장주인 김원섭님이 참여한 이름을 돌려줘 들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바다 맞닿은 곳 수줍게 만난 지평선 너머에 떠오른 섬 하나 저기 지도에도 없는 버려진 것들이 모인 섬 태평양을 다 집어삼키면 내 갈 곳을 잃고 헤맨 너에게 내 미래가 보이네. 내어줄수록 더 가지려 했어. 당연한 오늘 당연한 지구. 기다린 계절은 있고 어떤 혁명 오지 않는데 바람의 기고래야 됐어. 그벌의 발자국 그 의미를 무엇도 난 궁금해하지 않았네. 네 눈물을 잊었네. 그 이름을 돌려줘. 날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좋았던 그대 빛깔을 돌려주려네. 그 이름 불러줘. 지워져 가는 그대 다시 돌아
욕심으로 후회하겠네. 이름을 돌려줘 날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좋았던 그대 귓가를 돌려주려네. 그 이름 불러줘 지워져 가는 그대 다시 돌아온 널 위해 노래해 그댈 지키리. 지구가 많이 아파요. 고장난 곳이 한둘이 아니래요. 버티고 있지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대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턱까지 차올라 포기해버리면 그땐 그 잘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대요. 지구도 죽어요. 그게 살던 기억들 아름다웠던 나의 사랑 돌려줘 더 늦기 전에. 그 이름을 돌려줘 날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좋았던 그대 귓가를 돌려주려네. 그 이름 불러줘 지워져 가는 그대 다시 돌아온 널 위해 노래해 그대 지키리. 날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좋았던 그대 귓가를 돌려주려네. 그 이름 불러줘 지워져 가는 그대 다시 돌아온 널 위해 노래해 그대 지키리. 바람, 고래, 거북이, 도도새, 지구. 이름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좋은 이미지와 더불어 멸종, 플라스틱 빨대, 불타는 뱃속을 채운 플라스틱 등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지워져 가는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월수는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고 특이한 노래를 계속 가져오시는 건가요? 그냥 즐기세요. 네. 이거 영업 비밀. 아, 네. 그 마음을 받아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 번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회의에서 세 번째 회의 전까지 의장이 협약문 초안을 준비하는 것에 합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3차 회의에서 최소한 협약 초안을 합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요? 협약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협약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협상을 방해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전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초안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네 번째 진행될 회의에서 1차 협약문 대신, 그러니까 1차 협약문 초안 대신 3차 회의와 4차 회의 사이에 수정된 초안으로 협상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초안이 플라스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도 많은 선택지가 포함되어 문서만 방대하고 길어졌습니다. 3차 협약회의에서 수많은 산업계 대표들이 참여했는데요. 화석 연료 기업에서 보낸 거대 로비스트를 포함해서 무려 143명이 참석했고 또 사전 로비를 통해서 70개 이상 회원국이 대표단에 선정되어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오늘만 살고 죽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몸부림으로 느껴집니다. 4차 협약회의도 왠지 앞선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허탈한 웃음. 네. 네. 네 번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습니다. 운경이 짐작한 바대로 물론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며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40% 감축하자는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이 제안되기도 했고요. 방해 세력들이 조용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약 99%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석 연료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제조 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협약을 악화가 아니죠.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3차 협약 회의 때보다 무려 50명 이상 많은 196명의 로비스트가 참석해서 이들을 대변했으니까요. 결국 큰 수확 없이 4차 협약 회의도 종료되었네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5차 협약 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거죠? 그렇죠. 쉽지 않았겠습니다. 얼스의 얼스가 녹음 방송이기 때문에 녹음하는 현 시점에서는 결과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인가요? 네. 까지더라고요. 지난 4차례 협약 회의가 너무 많고 큰 방해 공작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이 회의를 앞두고 부산에 모였던 거네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1박 이상의 일정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 얼수가 큰 맘을 먹고 부산까지 달려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이해가 됩니다. 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대폭 줄여서 오염을 끝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협약 회의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낸다면 그야말로 망가진 환경을 돌이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또 기록될 테니까요. 회를 거듭할수록 아까 보니까 로비스트의 숫자가 막 130, 그다음 150, 170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5차 협약 회의에서 상황은 어떤가요? 11월 28일 뉴스로 확인해 본 결과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등록한 화석 연료와 화학 업계 로비스트는 220명이라고 합니다. 와, 4차 때보다 무려 30여 명이 늘어났네요. 로비스트로 등록했다는 말은 참 되게 재밌는데 170여 개의 국가에서 3,5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회의에 개최국인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이 140명 참여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로비스트 수가 우리 대표단 수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는 기득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협약을 완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가며 부산에 모여서 있으나마나한 협약 회의를 마치고 허무하게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 첫날, 우리가 인체나 태아 안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화학물질이 분명 있다. 협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나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출발하자고 잉거 안데르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은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어떤 나라든 어떤 정부든 또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각국 그리고 각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정량적인 플라스틱 감산 목표를 당장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유해 물질부터 우선 퇴출하자는 데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얼수가 멀리 부산까지 다녀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힘찬 여정을 들려드리기 전에 예쁜 노래 한 곡 듣고 갔으면 합니다. 좋지요. 네. 강지연 님이 부릅니다. 초록해요. 잿빛 하늘 망가진 숲 썩은 바다 그 안에 너와 나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함께 언제까지 지구를 일회용처럼 쓸 건가요? 멸종위기 생물은 어쩌면 우리죠.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함께. 뜨거워진 지구는 전쟁만큼 위험해요. 세상을 구해요. 평범한 영웅들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함께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왔죠. 불안한 길을 따라서 이제는 바꿔요. 초록을 향해 안녕하는 노래의 숲 웃는 바다 그 안에 너와 나 그리고 꿈꾸는 생명들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함께 초록해요 초록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록해요 초록해요 함께 여러분은 지금 단원 FM 88.7MHz 얼수의 얼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호호호호. 곡도 신선하고 가사가 정말 가슴에 콕콕 와서 박히는 것 같은 노래인데 멸종위기 생물은 어쩌면 우리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소멸할 뿐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 맞는 말이죠? 뜨거워진 지구는 전쟁만큼 위험해요. 세상을 구하는 건 평범한 영웅들이라는 가사도 쏙 들어오고요. 제가 아까 네. 앞서서도 말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멋진 노래를 대체 쏙쏙 골라서 이렇게 소개할까요? 도대체 얼쑤는. 혹시 폭풍 검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건 참 검색도 쉽지 않은데. 초록해요는 네. 음악 활동을 위해서 제주로 이주한 작사 작곡가 예형님이 만들었고 제주에서 살고 있는 신인 가수 강지연님이 부르고 또 환경음악 활동에서 기여하고 있는 밴드마루의 기타리스트 너니 함께 작업한 노래로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초록이 깃들기를 염원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밝고 경쾌해서 따라 부르기 쉬운 이 노래에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노래의 빠르기가 119 bpm이라고 합니다. 119 bpm.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불에 타고 있는 듯한 지구를 진화하려는 마음, 그 진심이 서린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그쵸. 네. 119 bpm. 진짜 지구의 미래, 또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아주 따뜻하고 섬세한, 세심한 마음이 엿보이는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술의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강지연 님이 세상의 변화를 불러오는 노래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비치며 얼쑤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플라스틱 협약회의의 쟁점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앞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한 협약을 위한 국가연대, 우호국 연합에 가입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네. EU와 아프리카 등 65개 국가가 플라스틱 규제 도입을 목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 연합의 이름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요. 네, 우호국 연합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30%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또 페루와 르완다는 2025년 대비 40%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산유국 생산국 연합도 있는데요. 없으면 이상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바레인, 쿠바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은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은 오염 관리와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나 수많은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아요. 오염관리 기업이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지금의 지구 상태를 보면 30% 감축이든 40% 감축이든 목표치가 허황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저만 그럴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에게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할 것인지, 기업 또한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기업이 존속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사실 어렵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취자들이나 어쩌다 얼쑤에 접한 분들은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본물처럼 터져흐르는 민심, 동학, 3.1운동,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운동, 또 천만 촛불 생각해보면 역사의 아주 주요한 순간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동단결했던 일들이 무수하게 많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문제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민심을 따라야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쟁점은 무엇이 있나요?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독성 우려 화학 물질이 첨가된 플라스틱에 구체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재활용, 재사용 등 순환성을 저해하는 비스페놀류, 과부라 화합물, 그리고 폴리플로오로알킬 등 독성 우려 화학물질이 첨가된 플라스틱과 PVC, PS, PC 등을 감축하거나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현대가 과학을 예찬하는 사회라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위험물질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여전히 하니 많이 하는 논쟁점이 된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위험하다 판명된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라는 건 참 언어 도단이죠? 말할 길이 끊어졌다. 이보다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쟁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하는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자는 입장인데요. 개발도상국은 신규 기금 설립을 요구하면서 대립이 큽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걸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발도상국이 플라스틱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게 책무라고 보는 거죠. 환경 오염이 전 지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데에는 선진국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은 너나 없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이제 막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환경 오염이 문제니 하지 말라고 하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참 환장을 누르실 것 같기도 해요. 앞선 쟁점 말고 또 다른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UN 환경총회 회원국이 175개국이에요. 이 중에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나라가 140여 개국이에요. 또 나머지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인 규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 중에서 100여 개국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택 방식에서 쟁점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수결로 협약을 체결하자라는 입장도 있고 협약 채택이 어려운 조건인 만장일치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요. 와, 만장일치 이거야말로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잖아요. 이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미루어 짐작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도 플라스틱 국제협약국일 텐데 미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이고 1인당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국입니다.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미국인 한 명이 버리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평균 약 130kg에 이른다고 해요. 미국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아닌 재활용과 재사용 관리 입장이었는데 지난 8월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그 부산에서의 협약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석유화학 산업계에 아주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향방이 모호해진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제협약에 가입 시 상원 의원 100명 중 67명의 찬성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요국인 미국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미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미국이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지구 생태계에게 너무도 중요한 협약 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지구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버스터즈, 그래서 시작된 거군요. 유령이 아닌 플라스틱을 잡는 사람들. 그래서 부산으로 모였죠. 감동적인 행보였습니다. 가서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매우 가고 싶었던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갈 수 없어서 처음에 신청했다가 다시 또 취소하고 또 끝나고 나서 오전 끝나고 오후라도 참석해볼까 하고 고민도 했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굉장히 무리가 가는 일정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낭만적 감성이 풍부한 우리 운경이 함께 했더라면 부산이 아마 더 활발해졌을 거라 생각돼요. 네.
그 플라스틱 버스터즈의 주요한 목적은 시민들과 함께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앞두고 각 정부 대표단에게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평화적 행진에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시민들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 관심을 갖고 있고 협약이 체결되기를 원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대표단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주 큰 목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구의 볕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12개 환경단체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떤 활동들이 펼쳐졌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 첫째 날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올림픽? 네. 안산에는 올림픽 기념관이 있잖아요. 아마 그 안산의 올림픽 기념관은 1988년 맞아요. 서울 올림픽 개최를 네. 기념으로 해서 생긴 걸로 알고 생긴 있어요. 건데 네. 아마 부산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오. 않았나 싶어요. 네. 올림픽 공원에서 오프닝 행사를 한 다음에 회의 장소인 백스코 거기까지 이제 평화적인 도보 행진을 하고 다시 올림픽 공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았나요? 사실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행진한다라는 게 해보셨잖아요. 907 기후정의 행진. 네. 그땐 너무 더워가지고 그쵸. 힘든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생각, 긴 거리는 아니었어요. 예, 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결기를 가지면서 걷는 그 마음들이 되게 즐겁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부산에서의 행진도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또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제가 속해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이죠. 그 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회의 장소에 모여서 한 2시간에 걸쳐서 각 환경운동연합에 그러니까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환경 실천이라던가 이러한 사례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또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10여 개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실시간 통역을 곁들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서로. 예, 그분들이 또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 참가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또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네. 그 사진이 해운대 그 모래사장에 네. 막 크게 글씨도 써서 이렇게 위에서 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아, 보니까 그게 뭔가를 이제 외치는 구호 같은 게 써 있더라고요. 둘째 날 이제 그 휴먼 사인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약 450명이었나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사람이 쓴 거예요? 네. 그 해운대 그 이벤트 해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엔드 플라스틱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거 일부였구나. 네. 정말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멋있네요. 엔드는 빨간색, 이제 끝을 내자. 그런 의미였고 AND가 아니라 END군요. 네네네. 엔드 끝내자. 그거는 이제 빨간색 그 종이를 들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던 세션처럼? 거고.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은 파란색으로 이제 들고 있었는데 여담이지만 제가 원래는 피를 그리는 한 점을 맡았어요. 근데 플라스틱의 피? 제가 부산까지 갔는데 어떤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고 그 첫째 날 저녁에 거기에 애인 숨겨놓으셨어요? 애인은 맞죠.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요? 네.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그 박사 과정을 밟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연구를 위해서 안산에 오셨을 때 아주 잠깐
제가 그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아. 발음을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녹음을 해가서 또 그걸 연구를 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던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좋은 기운. 아, 네네. 네.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교환을 하자고 했고, 알죠? 제가 홍보의 달인인 거. 그래서 막 급하게 서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조금 십시일반의 후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1년에 한 2번, 3번? 그 정도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새해 인사청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분이 부산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산도 굉장히 큰 도시고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해운대 해변에서 이런 퍼포먼스에 참여를 하는데 혹시나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오. 라고 여쭤봤는데 이 휴먼 사인 퍼포먼스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본인이 지금 그 앞에 와 있다고. 진짜?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친정 아버님하고 산책 겸, 나왔다. 라고 해서 또 아버님까지 인사를 주고받고, 그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예, 그러느라고 제가 서야 할 플라스틱의 피 순서에 제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가가지고, 혹시 종이 내 것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 측에, 제가 순서를 놓쳤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맨 끝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의 C 부분에, 맨 마지막 글자. 맨 끝은 끝인데, 네. C의 윗부분 오른쪽에 끝이 접니다. 아, 네. 꼭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둘째 날에 이 해운대 해변에서 엔드 플라스틱이라는 휴먼 사인 퍼포먼스 하기 전에 숙소인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라는 곳에서 동백 사거리를 거쳐서 해운대 해수욕장 그 이벤트 광장까지 또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길에서 되게 좋았던 경험과 씁쓸한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좋았던 경험 뭐예요? 경험은 그 거리를 가는데 아파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선 차량에서 구호도 하고 여러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표 발언을 이렇게 잠깐씩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창문을 열고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내다본 분들이 이 플라스틱 그 규제하자라는 외침과 그 다음에 이제 노 플라스틱 이런 그 피켓들을 보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주는 그런 주민들을 꽤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뿌듯하다. 공감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네. 행진이 너무 길잖아요. 거의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구간에서는 한 번에 못 건너가고, 이렇게 나눠서? 중간에 네. 나눠서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거리에 나와서 우리를 그렇죠. 불편하게 하느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랬겠지. 그 아침 운동을 하고 집으로 가려던 분께서 막 얼굴이 빨갛게 되어가지고 경찰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활동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해도 너무하는 거 뭘 아니냐. 해도 너무. 지금쯤이면 신호를 끊고 이제 내가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발언을 하시는 인내력의 거죠. 한계가 오셨군요. 그래서 아니 뭐 5분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 5분은 뭐 길지요. 참 성격 급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깁니다. 그렇게 인내를 요하는 일이었을까? 보기 싫은 거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움도 컸습니다. 네. 그날에 그 외쳤던 주요 메시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되게 얼수가 여기다 써주셨는데 좀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제가 먼저 씩씩하게 한번. 네네. 네. 플라스틱 문제 생산 감축만이 답이다. 재활용은 가짜 대안, 생산 감축만이 답이다. 기후위기 앞당기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만이 답이다. 일회용 말고 재사용, 생산 감축만이 답이다. 건강을 해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만이 답이다. 환경정의 위협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만이 답이다. 어쨌든 생산 감축만이 답이네요. 그리고 이런 구호도 있었어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맞아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룰 미룰 수가 수 없죠. 없어요. 네. 어떻게 밀죠? 저희가 미루죠? 이미 지금 올해 온 몸으로 네. 온 생활의 공간에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폭설. 그렇죠. 사실 첫눈에 폭설이 이렇게 많이 내린 거는 안산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는. 저도 처음이었고요. 70대 어르신들도 처음이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시죠. 네. 아마 뭐 120년 만에 폭설이다. 네, 우리나라가 음. 기후 관측을 한 게 117년이래요. 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11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된 11월의 폭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정말 그거 자체가 기후 위기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사실 거의 도로가 정비가 거의 안 네. 되어 있어요. 마비 상태인 건 둘째인데 치고 네. 5월에 노후된 그런 건물이랄지 그다음에 재래시장 같은데 지붕이 지금 안산에서도 이미 무너진 곳이 여러 곳에 발견되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적금 노인정이라고 있어요. 네, 있죠. 그 안산의 고잔초등학교 맞아요. 건너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적금 노인정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정자가 있고 정자 옆에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가 있는 아주 알고 예쁜 있어요. 곳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거기 또 너무 예쁜 길인데. 예, 화정 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그 자동차 수리하는 곳이 꽤 있어요. 많거든요. 맞아요, 정비소가 거기에. 여러 맞아요. 군데. 근데 그 중에 쉐보레였나? 그 곳이 굉장히 넓은 그 곳에 차양이 쳐져 있어요. 완전히 폭삭 무너진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눈이 네. 그 물기를 많이 먹은 물이래요. 아니 눈이래요. 그래가지고 무게가 엄청난 거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눈을 잘 치우는 사람으로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53통 통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잔동? 네. 그러셨군요. 와, 그런데 눈을 치우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래로 한 삽을 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빌라 안을 사람이 한 사람 다닐 정도의 길만 좀 내고 정문까지 갔는데 이 이면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 한 분과 같이 이 길도 길지 않으니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나갔더니 집 앞에 큰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마다 그 차들이 다니면서 물이 녹잖아요. 근데 그 녹은 물이 빗물바지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빗물바지마저도 네. 눈으로 너무 이렇게 높게 차서. 쌓여 있으니까 이게 물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복이 온다라는 이게 복인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인지. 네. 제가 청소년들하고 담배꽁초 줍는 맞아. 활동을 같이 되게 하시죠.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빗물바지가 너무나 중요한 장소다. 이곳을 통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특히나 빗물바지 주변에 담배꽁초는 잘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하고 실제로 환경정화 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빗물바지가 어느 즈음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횡단보도에서. 오. 그래서 만약에 몰랐더라면 빗물바지가 어디 있어 하고선 여기서 저기서 막 우왕좌. 하다가 여기가 아닌갑다. 저기가 아닌갑다. 막 이랬을 건데 정확하게 제가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팠더니 빗물바지가 나왔어요. 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찻길 쪽으로 그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니까
와, 그 눈 녹은 물이 정말 와르르. 콸콸콸콸콸콸 하면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통쾌함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아, 그래서 동상 걸릴 뻔했어요. 너무 차가운 물에서 신나게 눈을 치우다 보니까 그 발이 새빨갛게 되는 것도 진짜. 몰랐고 그 가래 눈삽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갖고 돌아왔더니 아니었더라면 더 눈을 치우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우산으로 치우다가 우산대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아이코. 잘 쓰던 건데.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눈이 그렇게 오는데 천둥 쳤던 거 혹시 들으셨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전 몇 번이나 들었어요. 전 정말 살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비가 아닌 눈이 오는데 천둥 소리 듣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는 못 봤네요. 하여튼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지만 별로 다시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밴드마루의 플라스틱 월드. 자, 노래를 듣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운경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그래요? 가사가 좋다고요? 좀 빠르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볼게요. 네. 껌이라서 씹혀서 버려졌다. 몰랐는데 이대로 버려졌다. 생수병이 마시다 버려졌다. 몰랐는데 그대로 버려졌다. 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우산인데 이대로 버려졌다. 몰랐는데 이대로 버려졌다. 커피컵에 빨대가 버려졌다. 몰랐는데 그대로 버려졌다. 빨대 뺄 때 됐을 텐데. Gonna be a monster. 플라스틱 월드. 버려지는 내가 만들어준 플라스틱 월드. 죽어가는 지구. 잠시 편했던 삶 때문에 비닐인데 한 번에 버려졌다. 몰랐는데 그대로 버려졌다. 쇼핑할 때 가방도 괜찮은데 몰랐는데 한 번에 버려졌다. 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Gonna be a monster. 플라스틱 월드. 버려지는 내가 만들어준 플라스틱 월드. 죽어가는 지구. 잠시 편했던 삶 때문에. 이게 시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문맥상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노래를 들어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얼쑤의 검색 능력이 빛을 발하는. 네. 자, 들어보실까요? 밴드마루의 플라스틱 월드입니다. 껌이었어 씹혀서 버려졌다. 몰랐는데 이대로 버려졌다. 생수병이 마시다 버려졌다. 몰랐는데 그대로 버려졌다. 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우산인데 이대로 버려졌다. 몰랐는데 이대로 버려졌다. 커피컵에 빨대가 버려졌다. 몰랐는데 그대로 버려졌다. 이제는 빨대 빼야 돼. 됐을 텐데. 빨대 빼야 돼. 됐을 텐데. 플라스틱 월드 버려지는 내가 만들어준 플라스틱 월드. 플라스틱 월드 죽어가는 지구 잠시 편했던 삶 때문에. 비닐인데 한 번에 버려졌다. 몰랐는데 그대로 버려졌다. 쇼핑할 때 가방도 괜찮은데 몰랐는데 한 번에 버려졌다. 난